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원디배열 회전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원디배열 회전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배열 카테고리 밑에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입력으로 n이라고 하는 원소 값과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n번째 원소를 처음으로 옮기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n개의 원소죠. 그러니까 마지막 n개의 원소를 앞으로 옮기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지금 이 관련된 프론트 패널 UI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원소의 개수가 1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는데 자, n이 3인 경우는 뭐냐면 이 배열의 끝부분에서 원소의 개수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원소 3개를 맨 앞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원디 배열 회전의 입력으로는 자,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이 입력으로는 0부터 9까지 일씩 증가되는 10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n이 3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맨 끝에 원소 3개가 앞으로 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원소는 7, 8, 9죠. 그래서 이 7, 8, 9 3개의 원소가 맨 앞으로 오게 돼서 다음과 같이 7, 8, 9, 0,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새로운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디 배열 회전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는데 맨 끝부분의 특정 원소의 개수만큼을 내가 맨 그 배열의 맨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만약에 이 원디 배열 회전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아래와 같이 코드를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배열 카테고리에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원디 배열 분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입력으로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고 배열을 분리하기 위한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인덱스 정보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배열 크기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개수만큼을 빼는 거죠. 뺀 값에 인덱스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자, 전체 원소의 개수가 10인데 10에서 3을 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7에 해당하는 거에서 값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덱스가 7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 6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원소는 0부터 1씩 증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6이 인덱스가 7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6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디 배열 분리 함수는 이 인덱스 이전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인덱스 이후의 데이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인덱스 이후의 데이터가 7, 8, 9가 되겠고 그래서 이 7, 8, 9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에 이 뒤에 있는 배열을 원소를 추가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디 배열 분리 함수와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유사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배열 같은 경우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디 배열 회전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다른 로 레벨 API를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하실 때 코드의 복잡도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그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숙지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폴더에 원디 배열 회전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코드를 좀 보이게 하겠고요. 우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원소가 1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텐데요. 자, 랩뷰에서는 배열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 포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루프는 10번 수행하겠고,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의 원소는 0부터 1씩 증가해서 9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를 해서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입력 배열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인덱스 크기 좀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 크기도 좀 줄이겠고,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0부터 1씩 증가하는 원소의 개수가 총 1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1D 배열 회전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나 입력 배열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생성에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값은 컨트롤로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이때 출력 배열 같은 경우는 입력 배열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출력 배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n을 맨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도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일단 n이라고 하는 값을 제가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배열 데이터 중에서 입력 배열 데이터 중에서 이 끝에 원소 3개를 맨 앞으로 보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 9라고 하는 값이 이 출력 배열을 보시게 되면 맨 앞쪽으로 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로 해볼까요? 5로 하게 되면은 5, 6, 7, 8, 9 이 5개 원소가 앞으로 가겠죠. 자, 이런 동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1D 배열 회전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직접 코드를 어떻게 짜냐면 우선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1D 배열 분리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은 보이게 하겠고요. 자, 입력 배열 동일하게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자, 분리를 하기 위한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이 인덱스는 입력 배열 크기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전체 입력 배열 크기에서 이 n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빼면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값을 이 1D 배열 분리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1D 배열 분리 함수의 출력으로는 자, 2개가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하드 코딩이 됐기 때문에 배열 크기는 10이 되겠죠. 10이고 n이 5라고 하면은 10에서 5를 빼니까 5라고 하는 인덱스가 인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5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5번째는 이 4가 되기 때문에 4를 기준으로 해서 자, 0부터 4까지의 원소 5개가 하나의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될 텐데요.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크기로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입력 배열 1로 뭐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인덱스가 5인 거를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거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복사해 볼까요?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입력배열 1-2로 하겠습니다. 얘는 1-1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0,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배열해서 보면은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입력 배열을 이 5, 6, 7, 8, 9를 입력 배열로 인가해 주시는 거죠. 얘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소로는, 자, 이걸 이렇게 뒤로 좀 맞추면 좋겠네요. 자, 새로운 원소로는, 자, 입력 배열 1-1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배열이 서로 변경이 돼서, 출력 부분의 원소 5개가 이 앞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출력 배열 얘는 1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관련된 데이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결과치는 출력배열과 출력배열 1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값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2로 해볼까요? 2로 하면 8, 9만 앞으로 나오죠. 뭐 7로 해볼까요? 자, 7로 하면은 3, 4, 5, 6, 7, 8, 9까지가 7개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랩뷰, 제가 매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 레벨 API들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실습한 1D 배열 회전이라고 하는 함수도 실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운영하실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